언컨택트의 시대는 시작되었고 이전의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컨택트의 시대가 내 카페의 성공의 발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나 온라인 강의, 화상회의가 일상이 되어가는 요즘입니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가 끝나더라도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덕분이네 역시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점점 접촉을 피하게 될 것이고 언컨택트, 즉 비대면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간의 만남, 소통이 존재 이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카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이런 언컨택트의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잘나가던 외국계 회사 부사장 자리를 그만두고 스타벅스로 이적한 하워드 실츠는 1983년에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장을 가서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됩니다. 두오모 광장에서 데미타스 잔을 들고 335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말이죠. 커피 한 잔에 감성을 담고 낭만과 스토리를 이야기한다는 스타벅스의 철학이 탄생된 순간이고, 이것은 로스팅 회사 스타벅스를 지금의 세계적인 스타벅스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의 커피 시장을 주도하는 스타벅스의 이런 철학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의 카페는 만남과 소통을 상징합니다. 이런 카페가 언컨택트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카페업을 하는 우리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경제활동이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점점 만남과 소통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인 거죠. 다만 우리는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일 거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것이 갑작스럽게 이번 사태로 인해 현실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중요한 것은 사태가 안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언컨택트 현상은 지속적으로 진화되어 갈 거라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아니야, 아직 멀었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라는 자기 위안이나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아야 합니다. 언컨택트의 시대는 시작되었고 이전의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디오를 빌려보던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집에서 편리하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당시에는 혁명이었죠. 어느 동네나 비디오를 빌려주는 비디오방이 두세 군데는 있었더랬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비디오를 보지 않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비디오보다 더 편리하고 더 값싼 스트리밍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비디오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비디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당시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극장은 서서히 사라져갈 것이라고 예견했더랬습니다. 종래에는 아무도 비싸고 불편한 극장까지 가서 영화를 보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나요? 비디오는 사라지고 극장업은 더 성장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극장은 위기 상황을 맞자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간으로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멀티플렉스 극장의 탄생입니다. 단관 상영관을 여러 상영관으로 늘려 많은 사람을 유치하고 그곳에서 음식과 오락시설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안방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몽블랑은 독일 만년필 브랜드로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덕분이네도 이 브랜드의 제품을 2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년필의 명가 몽블랑은 1943년 헝가리의 한 신문 기자가 발명한 볼펜으로 인해 일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잉크를 충전해야 하고 종종 날카로운 펜촉으로 종이가 찢어지는 일을 감내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만년필은 볼펜의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에 대응할 수 없었죠. 몽블랑은 만년필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고들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만년필은 사라지지도 않았고 특히 몽블랑 만년필은 중요한 사람들만 쓰는 귀한 필기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볼펜의 탄생으로 인해 아무도 만년필을 찾지 않게 되었지만 몽블랑은 포기하지 않고 변신을 꾀했다고 합니다. 제작 공정을 늘려 보다 정밀하게 만들고 가격을 높여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브랜드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만년필 공장들이 속속 문을 닫으니까 경쟁은 사라져가고 만년필 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문제는 볼펜과 경쟁하는 거였는데 몽블랑은 경쟁하지 않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평상시엔 볼펜을 쓰더라도 특별한 때에는 만년필을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쯤은 좋은 만년필을 가지고 싶은 그런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극장과 몽블랑의 예를 언컨택트의 시대에 대입해보죠. 두 경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스스로 변신과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장은 영화만 보여주던 장소에서 먹고 즐기는 장소로 변신했고, 몽블랑은 퀄리티를 높이고 하나쯤은 갖고 있고 싶은 고급 이미지를 주는 만년필로 변신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횟수는 줄지만 그렇다고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만남을 내 카페에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마인드를 바꾸고 변신해야 합니다. 특별한 용기와 유통을 고안해서 온라인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처럼 카페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만 갇혀있지 않고 언컨택트 시대에 맞는 변신을 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이미 구식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시야로 카페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언컨택트의 시대가 내 카페의 성공의 발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